소화가 잘 안 되어서 병원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증상이시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상 식후 답답함이 너무 심하고 명치 부분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지속된다. 둘째,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배가 전혀 고프지 않고 뱃속이 항상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든다. 셋째,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서 있는 느낌이 든다. 넷째,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다. 다섯째, 위내시경 검사나 초음파 등의 검사를 해보아도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여섯째, 소화가 잘 안 돼서 죽만 거의 먹을 정도이고 심한 경우에는 죽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어지러움, 사지 무력감과 같은 전신 증상이 종종 나타난다. 여기서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소화 불량보다는 아주 오랜 기간 소화가 안 되고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증상은 같지만 원인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불량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조심해서 먹으면 괜찮은 듯 하다가 조금만 더 먹거나 하면 금방 체하고 또 한 번 체하면 잘 낫진 않아서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속이 불편할까봐 식사량을 줄여서 살은 점점 빠지고 기력도 쇠약해집니다. 실제로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소화효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위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소화가 안 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사람은 위장 근육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위장은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근육이죠. 근육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위는 연동운동을 해서 소화액과 음식물을 잘 섞어주고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해주는 괄약근보다 더 센 힘으로 분해된 음식물을 밀어서 십이지장으로 밀어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근육의 두께도 얇고 힘도 약해서 위장이 활기차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 무력증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부적절한 음식 습관과 기호식품의 남용, 그리고 소염제, 진통제 등의 약 복용이고, 둘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정서장애 혹은 우울, 불안 같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단독 혹은 서로 결합되어 위장 운동과 미주신경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을 움직이는 힘이 정상 이하로 아주 심하게 약해지고 이로 인해 위장에서 섭취한 음식물의 분해, 혼합, 배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효소 부족이나 또 저산증 인한 소화불량과 다르게 이 위무력증으로 인한 소화불량은 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허기짐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보통 뱃속이 비었을 때 우리가 허기를 느끼게 되는데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지 못한 음식물이 위장 안에 계속 고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식사를 그냥 건너뛰거나 아니면 약 먹어야 되니까 억지로 챙겨 먹는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폭발하는데 위무력증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있으면은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뭔가를 먹고 싶다는 것은 위장의 의욕인데 위장에 무력하고 의욕이 없다 보니까 식욕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소화가 안 돼서 저녁은 안 먹는다든지 식사량을 줄이게 되는 절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살이 빠지고 기운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무력증 있으면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하는 물소리가 잘 나게 돼요.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면은 죽 같은 형태로 바뀌는데 이것이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수분이 일부 분리되면서 배에서 물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소화가 안 될 때 생성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소화를 방해하는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의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위장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아래로 축 처진 것을 위하수라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위하수가 있는 경우에 위무력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무력증이 위장을 점점 아래로 처지게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2~3시간이면 소화하는 것을 나는 7~8시간 이상 걸려서 겨우 소화하기 때문에 그 음식물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장이 아래로 축 처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장 근육이 약하면 위와 식도를 연결해주는 그 괄약근. 그의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스가 조금만 차도 위로 밀고 올라오면서 잦은 트름이 잘 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잦으셨다면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위무력증, 선천적으로 위장 근육이 약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근육의 노화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팔다리 몸통의 근육의 노화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속에 있는 내장 근육의 노화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내장 근육의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로 꼽자면 우리 몸의 진액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위장 근육으로 영양 공급을 하는 혈이 충분히 순환되지 못하면 근육이 메마르면서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몸 안팎으로 근육이 줄어들면서 그 감소증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위무력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화제만 먹을 게 아니라 음혈부터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 근육으로 음식물을 잘 보내서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면은 위장의 근육이 살아나는데 돕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연근입니다. 위무력증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람 몸에는 생체 전기가 흐르는데 기가 흐르는 모양새를 기운이라고 합니다. 내장 근육은 전기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기가 약해지면 전기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근육의 운동성도 떨어지게 돼요.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애초에 전기 신호가 너무 미약해서 근육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로에서 기운을 다 소진하고 평소의 불면증으로 기를 매일 충전하지 못하면 전신에 흐르는 전기가 부족해지고 위장 근육으로 가는 전기 신호도 미약해지면서 점차 위무력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신의 기운을 보충하는 음식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런 음식으로는 더덕이 있습니다. 더덕은 맛과 그 향긋함이 일품이지만 한의학에서는 허약 체질이거나 기운이 소진돼서 쉽게 피로할 때 기운을 채우는 약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더덕은 성질이 조금 차가운 편인데 조청으로 만들어서 먹거나 생강가루와 함께 섞어서 더덕 생강차로 우려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위무력증이 있는 사람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동식을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고형식을 조금씩라도 잘 씹어서 드셔야 위장 근육이 운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화는 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 꼭 하시고 오랜 동안 씹으면서 입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인다면 이것은 위장을 살리는 습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충분히 움직여서 위장에서 다음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위무력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심한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우리 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도 잘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